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그리고 한결의 법조 에이스를 꿈꾸는 여성 바짝 드세요. 왜 어디로 도망가자. 서영지 변호사. 기자. 기자고. 맨날 변호사들하고 노니까 서영지 한결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법조팀의 서영지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방송하는 하기 전에 이미 특검법 개정안.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특검법 개정안을 박주민 변호사 대표 발의해갖고 놓고, 그런데 일각의 변호사들은 야,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법 개정안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만들 때 몇 개월 전에 만든 거 잘못 만들고 니들 잘못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직권상정도 국회의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법을 새로 만들 것 같으면 이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 비상세타라는 그걸 갖다 붙일 수라도 있는데 있는 걸 개정하는 거를 갖다가 하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법 만들 때 잘 만들었어야지 무슨 개정안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가 취약한 면이 있거든. 나 괜히 정세균 의장 막 씹었네. 개정안. 그건 난 문제야. 내가 문제야 뭐. 나 또 엄청 씹었거든. 그러니까 개정안 내는 거 자체. 근데 박주민은 왜 그걸 또 내갖고 요즘 박주민 가끔씩 똥보를 차요? 아니 뭐 똥볼은 아니죠. 그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황교안을 압박해야 된다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황교안이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현재 집권 세력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어쨌거든 이걸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저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어쨌거나 수는 아니었다. 네. 그런데 법 논리 구성상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도상을 볼 때도 사실은 특검이 지칠 때도 됐어요. 그거 연장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그러니까 특검이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병우거든요. 우병우하고 기업.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인데 나머지 기업들이야 사실은 어느 정도 증거도 수집돼 있고 조사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용이가 구속된 마당에 무슨 나머지 기업들이 추가로 뭘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우병우 문제인데 우병우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결국은 깨야 될 때가 청와대와 검찰을 깨고 들어가야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 시간이 확보된다고 그래서 꼭 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간까지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렇죠. 너희도 그 이후에 성과 못 내면.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특검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한계 때문에 그 검찰한테 뭘 좀 남기고 넘기는 것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저희가 어쨌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연장에 대해서 우병우 기소를 특검에서 하는 게 사실 특검이 도입된 이유가 기업 수사도 기업 수사지만은 사실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왜냐면 검찰이 자기 식구를 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그걸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벌기업에 관해서도 상당히 나와 있고 했지만 그 윤갑근 팀장이 주도했던 특별수사팀의 경우에는 우병우 한다고 해놓고 시간 벌면서 우병우가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줬지 그렇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 압수수색 안 했고 핸드폰을 딱 먼저 그리고 이석수만 압박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말하자면 검찰이 확실하게 반성할 기회를 만들기에는 우병우 사건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백이 많았던 거였죠. 빈 게 많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우병우를 안 치고 거의 마무리 부분에 쳤어요? 처음부터 우병우 하게 되면 넘어가기 어려운 산이라고 봤나? 시간상으로도 특검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초반에는 어쨌거나 검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이나
뭐 어쨌거나 뭐 증거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병우 수사를 해서 검찰이랑 각을 세우지 말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병우 수사를 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김이 빠지면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사실 다수였다는 그러니까 게 맞겠죠. 최순실 사건을 하게 되면 끝에 가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 있는 게 이재용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성원을 입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병우 수사는 끝으로 가면 누가 나오냐면 김수남이 나와야 돼요. 검찰총장이. 그렇죠. 그때 2014년에 보니까 그 말아먹을 때 주역이잖아요. 정의랑 말아먹을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죠. 예.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총장이 된 사람인데. 아하. 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파견 검사의 입장에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 안 해. 이 참 그죠? 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근데 기사 이런 거 기사 쓰면 사람들이 섣불리 쓰기는 그렇지. 섣불리 쓰기는 안 썼어요. 그래서? 우병우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는 사실 조금 언급은 했는데 구체적으로까지 뭐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2014년 정윤회 사건 말아먹을 때 핵심이 김수남 중앙지검장. 그게 총장이란 말이야. 총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총장이고 그 총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걔들이 총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난 우병우 그 얘기하면서 왜 2014년 정윤회 건을 저렇게 덮어버리나? 근데 왜 덮나 봤더니 그걸 안 덮고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그 대검, 그 다음에 법무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앙지검, 청와대까지 이걸 다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그러면은 진짜 대한민국 50년 역사에 가장 커다란 악과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런 점을 아니까 우병우 입장에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게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사실은 우병우가 이제 그 거짓말을 왜 자꾸 하느냐,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꽃보직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 비리. 사실은 그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우병우 관련 수사가 딱 2개 항이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걸치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법에 안 맞다. 이런 거를 한번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직권유기하고 직권남용 그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구 이렇게 마음껏 치고 나갈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게 컸죠.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검찰총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김수남. 김수남이가 애초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우병우를 수사하는 척 하게 하면서 시간 벌어준 것도 그 총장 작품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윤곽근을 세운 것도 총장 작품이고 둘이 동기 아니에요. 우병우하고 윤곽근이 동기죠. 윤곽근하고. 그리고 윤곽근 입장에서는 우병우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별거 아닌 사람을 고검장까지 시켜준 게 결국 우병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이 나름 이제 그 뭐랄까 그 총장의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나이는 들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뭐 정의로운 그런 검사들 말고라도 소위 검찰 안에서 지금 줄을 잡고 잘 나가 있는 애들의 경우라도 지금 총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저거 나쁜 사람이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특검은 어쨌거나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검사를 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도 구속일보 직전이고 사실은 이재용이까지 구속을 했고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돌아올 얘기는 당연히 야 검찰 눈에는 뭐 했는데 이거 뭐 검찰이 우리나라에 왜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그 2,000명 검사를 갖고 있는 네 조직은 이제 뭐 했냐. 그리고 결국 남을 얘기는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고 특검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니네 때문에 우병우를 구속을 못한 거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우병우는 왜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근데? 영장 기각 후일담을 한번 좀.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도 어쨌거나
얘기 못하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 그게 아니라 다 털고 가세요. 오늘 싹 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고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예상한 일이고 예상된 일이고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니. 우병우를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세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검사 세게 못 친 거예요? 하지만 그 수사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 검사들이 어쨌거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했었고 당연히 뭐 발부가 될 걸로 구속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때는 발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예상 외다 뭐 특검 내부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지금도 어쨌거나 유죄 뭐 이대로 재판 가도 유죄는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확신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장시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시호 진술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민정에서 어쨌거나 뭐 사찰한 그 민간 사찰, 사찰로 의심되는 그런 그러니까 민정 수석실 형식으로 된 그 문건이 어쨌거나 압수수색 외장 디스크 외장 하드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어디에 있던 하드인데요, 그게 장시호가 이제 그 직원한테 맡겨둔 그게 이제 직원의 하드 디스크 외장 하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내부 문건이 최순실한테 유출돼서 담겨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왔어요? 뭐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또 그렇고 당황해 지금 당황하고 있어.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은 뭐 그런 찾아요. 여튼 민정수석실의 사찰 문건 또 그렇고 어쨌거나 공정이나 문체부 직원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민정이 이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영장이. 네.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영장이 결국 안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놈이라는 심증은 분명히 들었을 텐데, 문제는 영장을 발부할 만큼의 그 딱 떨어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 관련자들은 다 우병우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용이를 기각하면서도 분명히 해먹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안종범의 추가 수첩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1월 19일 날. 그러니까 소위 스모킹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법원의 변명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우병우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여러 가지 냄새는 엄청나게 풍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김기춘이를 꿀린 것처럼 최순실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버리거나 그런 식의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특감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특감실의 그 자료들을 결국 또 걔들이 다 뺏어갔잖아. 그렇죠. 특감실 폐쇄시키고 나서요. 그러니까 증거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민정수석실을 털어가지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올 수만 있었으면 하드만 있었으면은 지금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거의 원본들에다가 좀 더 풍부한 자료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정이라고 하는 데가 사정기관의 각종 첩보를 받고 자기들이 지시를 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 한 건에만 있어서라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쫙 나와버렸으면 이거가 이렇게 있는데 우병우를 놔두면은 저거 증거 인멸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구속을 했을 거야. 근데 애초에 그거를 맨 처음에 확보했었어야 되는 윤곽금 특별수사본부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려고 그러니 쟤들이 막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에 뚫어야 되는 거는 이제 법무부하고 검찰에 가서 너네 우병우 지시 받고 그동안에 말아먹은 사건이나 민정에다가 또 보고 안 해야 될 건데 보고해가지고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 이런 거 내놔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렵잖아. 아니 실제로 만약에 그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핸드폰 최순실을 알고 뭐 장모들 관계 그다음에 같이 골프 쳤다는 거 뭐 장모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수영장을 다녔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증언들은 확보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특검에서. 근데 사실 결정적인 게 우병우 어쨌거나
전 수석의 핸드폰을 나중에 압수했을 때는 깨끗했었고, 그렇죠. 그거를 그런 주변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지, 부인했을 때 그걸 당신이 진짜로 했지라고 내세울 게 뭐 최순실을 아니야 그 부분은 특히 더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부분은 에 대한 뭐 증거가 전혀 없는 만일에 상태죠. 초창기 때 그렇게 그 국정농단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때 윤곽근 해갖고 이제 이석수하고 우병우로 양쪽을 다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만 해갖고 핸드폰이라도 확보하고 그래갖고 최순실하고 예를 들어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으면 최순실 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갑근 김수남 팀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그때 특별감찰관의 협조를 엄청 받아가지고 우병우를 상대로 막 칼을 겨눴어야 돼요. 왜냐하면 감찰관실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있기 때문에 뭐뭐뭐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석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너네가 해라 라고 해서 이석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석수 씨 입을 막는데 더 집중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다는 거지, 제가 지금. 그래, 이석수 당신이 왜 이것 그 자료를 왜 이렇게 노출시키냐. 그런데 또 조선일보하고 그 감찰관하고 이석수 감찰관하고 통한 내용을 MBC에다가 흘리고. 그렇죠. 그럼 이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난 야당도 더 불만인 게, 아니 분명히 그게 도감청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갖고 이 자료 확보했냐라고 갖고 야당이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 그 지네가 저기 하는 게 좀 찝찝하다고 했다면은 그 MBC로 유출된 거 그거라도 세게 했어야 됐어.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야당이. 그러니까 저기 윤곽금 팀에서도. 윤곽금 팀에서도. 근데 그것도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불렀어 MBC 기자를. 그러니까 설명은 들은 걸로, 그러니까 그게 뭐 방식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을 뭐 해달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설명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취재원 보고가 핵심 아니에요, 기자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윤곽근 팀에서는 거의 한 게 없죠.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윤곽근 검사장이 그 뭐 우병우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김순환 검찰총장도 사실은 검찰총장 민정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요. 검찰총장 낼 때 민정에서 쭉 뭐 이력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그래 결국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김순환 검찰총장은 우병우가 시켜준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우병우를 치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 모 검사에 따르면 윤곽근 고검장이 온다고 했을 때 이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의지구나.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도 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저 내부 얘기에 의하면 윤곽근 고검장이 내가 우병우 수사를 잘했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가발전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간의 검사들의 속성을 볼 때 지가 캥긴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특검해 갖고 꼭지를 딸 수 있었을 터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잘못하니까 특검에서도 저렇게 그렇죠. 영장도 기각되고 결국은 네가 처음에 말아먹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시선이 있으니까 지가 미리 캥기니까 먼저 자가발전.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잘 넘겨줬는데 결국 특검이 잘한 거 아니야? 아실걸?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대충 마무리하거나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 했던 애들이 지가 먼저 기자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막 설명을 하거든. 지금 딱 윤곽근 심리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 말아먹은 놈들의 전형적인 그거 행태거든 그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그 특검 끝나기 전의 날짜지만 특검이 불구속 기소는 하나요, 안 하나요? 우병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연장이 안 되면 특검은 최대한 자기들이 기소를 하겠다는, 지금까지 조사된 걸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마. 그렇죠. 일단 기소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기소까지 안 할 수는 없죠. 특검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일부라도. 근데 특검이 하면 기소는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뭐 편의지. 아니 뭐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병우에 대해서 지금 범죄 사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모든 걸 다 기소해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구속영장 청구한 그 4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거는 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정강이라든지 가족기업 이런 등등의 문제 이런 거는 이후에 이제 그 검찰에 넘겨받아갖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도 난 특검이 연장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정치 시즌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서 탄핵이 인용됐는데 대선 국면으로 확 넘어가고 네. 그럼 또 특검이 계속 수사하고 있어. 그럼 이게 스텝이 한 프로세스가 그 두 개 중요한 건이 동시 프로세스 진행되면 이게 엉켜요. 그리고 이미 70일 동안 특검의 성과를 좀 좋게 잘 냈기 때문에 뭐 너희들의 특검 연장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안 해줘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예, 예.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우병우도 잡고 막 그냥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되고 나오면 청와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다 수갑 채우고. 근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전 이제 그 전략적으로 보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끝나기 전에는 기소는 우병우 해놓고 가면 네.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죄를 끌어내는 상황은 이제부터 재판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도 할 것이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만약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게 되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거는 검찰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병우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주의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환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에 한계에 의해서라도 우병우를 다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의 어떤 그 질타로부터 벗어나려면 지네들이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우병우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우병우한테 더 이상 이제 혜택을 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나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인데. 네, 그리고 단물 빠른 놈들은 다 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병우한테 더 이상 얻을 건 없고. 근데 우병우를 침으로 해서 얻을 건 오히려 많죠. 국민 밉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보인 행태를 볼 때 조직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혹하게 죽여버리거든. 한때 지네 편이었던 사람이라도. 그러면. 네. 더 악랄하게 더 맞지. 악랄하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병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영장 기각된 게 차라리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국민적인 분노도 좀 시켜놓고, 예. 그러고 나서 차라리 동정표를 구하는 게 낫지. 그렇게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는 사실은 검찰이 더 의혹을 낼 수도 없거든요. 어차피 구속돼 있는 거를 거기다가 진해가 넘친다고 해서 별로 생색도 안 나잖아. 그러네. 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검찰이 스스로 우병우를 조사해서 검찰 개혁 목소리를 약간은 지금 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저희가 주목하는 것도 사실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총장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도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사실 줘야지 그 조직 자체는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협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실은 이 수사가 다시 검찰로 가면 얼마만큼 그 뉘앙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병우 수사가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성공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 가지고. 김순환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검찰총장인데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 그럼 내가 여기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칼이 자칫하면 나한테 올 수 있어? 네. 그럼 검찰 개혁? 네. 저 검찰 개혁의 심볼은 공공의 적, 우리의 우상, 우병우. 그러니까 지금요 검찰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검찰 개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집단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검찰 개혁된다는 나는 개혁하고 것이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진 않아. 나 검찰이 무서워. 나 검찰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니 거의 정치 집단이 아니시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아스팔트에서 성조기 들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검찰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걔들도 검찰을 미워하대. 검찰이 편파적이라고. 거기다가 조선일보하고 검찰이 또 왼수가 됐어요. 왜? 이석수 사건 때문에.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니까, 언론들이 지금 전혀 검찰이 우호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바른당이네, 무슨 뭐, 국민의당이네, 이런 애들이 검찰을 옹호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 자유한국당도 검찰에 대해서는 불만이에요. 니네가 확실히 말아먹었어야지 저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몰리는 거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검찰은 어디 기댈 데가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직의 혁신밖에 없다 이제.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수환과 윤곽금 입장에서는 너 이제 끝 떨어졌잖아, 임마. 그렇죠. 이제 좀 너를 희생양으로 우리가 좀 살아나야겠다. 그리고 실제 검찰 내부의 중간 간부들의 목소리가 저 김수남 윤곽급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애들이 한다니까. 실제로 지금.
걔들은 앞으로 지네가 올라가서 자기들도 검사장하고 고검장하고 총장 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이 예를 들어 축소된다거나 권한을 뺏긴다거나 하면은 그 단물 빨아먹은 선배들은 걔들은 다 먹고 나가고 지네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너무 미운 거야 지금 김수남이. 그러네. 막 공수처라도 변화를 만들어주고 그래봐. 내가 요새 검찰 간부들 잘 나가는 애들한테 야 전화해가지고 야 김수남이 굉장히 존경을 못 받는 것 같더라 너네 내부에서.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런 김수남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제 존경받는 행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수남도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저기 해가지고 그냥 뭉개고서 죽던지 아니면 하는 척하면서 이제 터주던지 길밖에 없는데. 그럼 검찰로 넘어간다는 게 별로 나쁘지도 않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에 대해서 진짜 칼을 못 대거나, 왜냐면 우병우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쨌거나 자기 조직에서도 건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우병우 라인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언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과 진짜 말씀대로 검찰 개혁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냉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사실. 근데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냐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검찰은 극소수지만 어쨌든 정치 향배에 따라서 이 정치라고 하는 파도,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돛담배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치 권력이 바뀔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시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넘어가면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쨌거나 우병우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썩 나쁘진 않다. 어쨌거나 기소를 해서 여기서 넘기든 뭐 저쪽에서도 뭐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러네. 그러니까 검찰이 살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는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을 협박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 더킹 보니까 오랫동안 묵혀있던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서를 따져놓고 보면 일단 딜을 할래도 여론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해야지 뒷구멍으로 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이 정도 선에서 살려주는 걸로 타협합시다. 이렇게 가능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지네들을 낯을 세울 일이 하나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는 하여튼 죽을 거라고 봐요. 검찰 손에. 철저하게 죽을 거라고 봐. 괜히 속이 막 시원해진다. 아니, 그리고 이게 또 그 법무부가 그 특별감찰관실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혁신처에서 왜 이제 저기 이석수 검찰관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막 그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특별감찰 수사관들. 거기 이제 그 특감 보호하고 그 밑에 이제 저기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직원들은 검사예요, 아니에요?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보가 한 명 있고 부장검사 출신의 그 밑에 이제 로스쿨 출신들 뽑았죠. 3명인가 2명을 뽑아가지고 과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원들이 일부 있고 그런데 다 합해서 뭐 숫자가 12명인가 뭐 그밖에 안 돼. 네, 엄청 작아요. 종로 1가 30빌딩에 있었잖아요. 아세요? 내 사무실이 지금 30빌딩에 있어요. 진짜요? 거기 갔더니 우리가 이제 그 뭐 유권자 단일화 운동 바꾸자 대한민국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정부 조직이 나가더니 또 들어왔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있으니까? 대한민국 있으니까. 상국빌딩에 거기가 이게 관훈자리가 좋다는 거야, 거기가. 들어가나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건물을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대선 12월까지 가는데 우리들끼리 지지자들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 이른바 미국의 Move On 운동이에요. 오바마 힐러리 중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협의하고 같이 운동했던 건데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작년 말에. 1년 앞두고 한 거지. 하자마자 벼랑간에 이게 최선실 국면으로 가면서 어쨌든 이 운동은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거 상공 빌딩이야.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막 정부 조직이랑 막 인사를 하더니 한 그 경비가 내가 지나가는데 정봉주 의원이시네 그랬더니 드디어 정부에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일이고 최순실 사건이 하도 크다 보니까 묻혀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때 하여튼 인사혁신처에서 그 특감반에다가 나가라. 당신들은 이제 공무원 저희가 다 끝났다. 이런 식의 억지를 부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가고 버텼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안 나가고 막 그 돈이 없는데도 지 돈 써가면서 있어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요구를 했던 게 예산은 이제 이게 정부 부처가 아니니까 법무부 예산에서 받아와야 되거든. 법무부에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못 준다 그랬어. 못 주니까 나가라. 그리고 그 와중에 인사혁신처하고 법무부 사이에 서로 오간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국감장에서 노회찬 의원을 위주로 해서 몇 명이 따지니까 이것들이 실무자선에서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느니 뭐 근거 서류는 낼 수 없다느니 그렇게 개기다가 그때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이가 노회찬 의원한테 나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으로 그때 됐었거든. 그랬고 맞아. 그랬고 막 그 검색 순위 올라오고 막 까지고 그랬지. 1등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검찰국장 안태근이라는 사람이 안태근이가 퇴근이나 하죠 왜 거기 앉아 있어? 거기는 이제 서울대 8호 학번인데 그렇게 우병우처럼 뭐 이렇게 막 성품이 나쁘고 인성이 나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태근이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 내부에서도 놀랬어. 저 사람 왜 저럴까? 안 그런 사람인데 저거 안 저런 사람인데. 변환의 김문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은 또 저기서 또 괜히 또 무리했네 이렇게만 얘기를 할 텐데 안태근이 그러니까 저 왜 저러지 이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왜 그랬다냐? 그랬더니 자포자기 한 거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억지로 몰아낸 게 잘못이라는 거 알아 얘들이.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함께 나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라고 계속 법무부를 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답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사에 관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검찰국이거든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책임자가 된 거야. 타겟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국장을 하면 원래 검찰 법무부의 빅4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근데 안태근 입장에서는 그게 날아가 버린 거야. 그걸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게 검사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취재한 기자들도 그 부분이 거의 통설이더라고요. 안태근이가 오버한 이유는 그거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라인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거 드러내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쨌거나 지네 내부에다가 칼을 대야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로 수사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얘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부터 고민이 많더라고. 지금도. 자, 그러니까 이석수 사건은 결국 이석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잘린 사람들이 무슨 소송을 또 가처분 신청을 내잖아요. 그래 다 이겼잖아. 그렇죠. 잘못된 해고다라고 했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 다시 이제 직이 복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석수를 쫓아낼 때 법무부 인사혁신처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왜 그런 무리를 했냐? 정윤회 건을 덮기 위해서 무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윤회 덮으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했냐? 우병우가 했어요? 그렇죠. 라고 하는 얘기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그래 너네 그때 왜 덮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병우가 시켜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누가 했어? 그러면 김수남이 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렇지.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순서가. 이 사건부터 파고 들어가면 그 실마리가 잡히네.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해체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해체가 더 문제였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그걸 못 들여봤죠. 네, 그 부분은 우리도 못 들여다본 게 있어. 광고 타이밍을 놓쳤어. 그런데 지금 특검에 나가 있는 파견 검사들, 아까 이제 우리 서 기자님 말씀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친구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얘들은 일단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파견 검사가 20명이죠. 그리고 파견 검사 20명이 전부 다 우병우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많아야 10명이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병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검사실 내부에서의 어떤 의견도 모아야 되고 할 적에 주로 썼어야 되는 논리를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그 박영수도 검찰 출신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찰이 어차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병우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담이 더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들이 돌아가서 얘기할 어떤 명분상으로도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총장한테 예를 들면 당신이 다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 선까지 하려고 그랬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라도 그 특별검사실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다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수처라는 정치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너희도 어쨌거나 너희 조직이지 않냐. 돌아올 조직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정말 세게 했을 때 그게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봐라, 검찰 저렇게 문제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걸 막으려고 지금 국회를 엄청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렇죠. 우병우 수사는 결국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려가지고 내부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병우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가 되고 힘을 받으면서 구속영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 된 거가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법원도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법원이 당혹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 신임으로 왔는데 물론 그 법원에서 에이스들만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민석 오민석이에요? 네. 오민석 해갖고 어쨌든 법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들인데 요건을 직권남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김기춘, 조윤선보다 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기춘, 조윤선하고 이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쭉 같이 팔로우를 했으면 그러한 감도 위에서 분명히 구속영장이 나왔을 건데 새로 인사 발령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중요도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 와도 법원에서 구속할 거다. 그런 얘기가 돌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잖아요 지금. 이 양반들이 최고로 지상 과제로 했던 게 상고법원. 상고법원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정점에 누가 있냐면 민정이니까 어쨌든 우병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 입장에서는 물론 감정 갖고 구속영장을 치고 어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 쪽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안 좋은 안감이 많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 김영환 수석 비망록에도 상고법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메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생각해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특검에서도 브리핑 때 언급했듯이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청와대 압색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언급하는 이유가 김기춘이나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문서화된 증거가 있었던 반면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서로 첨예하게 다 법적 공방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결정적인 문서화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는 여튼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이 고려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안은 실형이 나올 것이 유력한 사안에 대해서 발부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홍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부 썼더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라는 범죄 자체가 센 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형량도 높지 않고 또 구속 요건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로 구속된 게 거의 최초의 사례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그 죄명을 가지고 우병우한테 구속하게 분명히 밉고 나쁜 놈이긴 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이제 구속이 확실하게 되려면은 우병우가 개입해가지고 말아먹은 그러니까 인사농단이나 이런 것이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병우가 그거를 또 없애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입을 막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법원이 전혀.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그런 게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전망하냐고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나는 구속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영장 청구를 저는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특검이 애초에. 근데 자기 그 내부 자기 그 조직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수사도 안 됐고 그래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전격적으로 청구를 하길래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 장시호가 막 얘기를 하면서 뭐뭐뭐도 나왔고 뭐도 찍어서 건너졌고 막 이런 얘기가 있길래 민간인 사찰, 인사 개입. 예. 그 다음에 그 민정수석실로 전해라라고 하는 그 포스트잇.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결정적인 게 그 과정에서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예, 경찰청장 인사를 우병우가 완전히 주도해가지고 그 지 사람을 심었거나, 그 다음에 그 말 안 듣는 공무원들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최순실하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반드시 찍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충성맹세와 더불어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왔거나,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그 정도가 나왔으니까 청구하지 않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이 안 됐었나 봐요. 이런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문서들이 어쨌거나 20대 그냥 20대 여성을 뭐 사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헬스 트레이너였던 것 같은데 그분 직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뭐 K스포츠 재단이나 뭐 재단 관련된 인사를 민정에서 먼저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듯이 민정에서는 이게 정당한 일이었다라는 의견서를 6명이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찰과 감찰이 되게 애매한 경계 지점에서 이제 결정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그 문서를 두고 둘이 정당하다 사찰이다를 두고 다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뭔가는 생각보다 아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병우는 어쨌든 검찰로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걸 종합해보면 일반이 실망하고 우려하는 것보다도 좀 세게 들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예.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구속된 사람이 19명인가 그래요. 19명인가요? 그러니까 그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해갖고. 다 해가지고. 예, 다 해갖고 19명.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구속시킨 사람은 13명이라고 하는데, 예, 특검에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김종덕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장관. 김종덕 전 장관. 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총 15명이에요. 15명 중에 7명이 구속됐는데 네. 7명 중에 김종덕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덕을 이쪽으로 오면 13명 플러스 6명. 그럼 19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 다 내가 세하려 봤지. 그 19명.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정유라가 지금 수배 중. 7명 구속되지 않았고. 네. 일반 민간인들은요. 이 19명 구속 수감됐으니까 또 아까 최 변이 얘기하기를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발부해 주는 건 유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부해 주는 이런 관행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됐는데 이게 다 유죄로 된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죠. 일반 우리처럼 법무부 출신들은 금방 알지만 무슨 얘기야. 저 19명 중에 몇 명은 무죄로 나올 수도 있고 대충 신경 안 쓰면 다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이재용이 5개 법안을 걸었잖아요. 네. 이재용이 5개 혐의. 네. 5개 혐의를 걸었잖아요. 첫 번째 뭐 있었죠? 뇌물죄인가? 뇌물공여. 뇌물공여. 그다음 두 번째 특가법상 횡령. 그다음에 위증.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2개 붙인 게 재산 국외 도피. 네.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요 5개인데 이 중에 위증만 유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다 무죄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싸움이 붙고 재판이 붙는데
태평양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 법무법인을 등에 업고 삼성은 네. 이재용을 빼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재판을 할 터인데 네. 특검은 해체됐잖아요. 누가 재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데 사실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고 어쨌거나 영장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유죄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뭐 특검이랑 특검보가 공소 유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검의 경우에는 역대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된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검에서도 오늘 얘기를 한 게 우린 적어도 파견 검사들 중에서 10명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이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법무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내부에서는 이제 잔류를 하고 싶냐는 의사를 서로 물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잔류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도 절반 가까운 검사들은 어쨌거나 공소 유지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남는다는 의사를 이제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쨌거나 최종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특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검사가 더 필요하고 공소유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문제가 있는 게 그 공소유지나 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 적시된 게 없어서 그리고 특별수사관들 월급이 뭐 50%로 줄어든다. 자, 일단 끝나면 지금 박용수 특검보는 변호사 아니에요. 네. 자, 유지가 돼요. 네. 그다음 특검보 4명 있잖아요. 네.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 이규철. 네. 이규철 요즘에 떴어요. 강남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네? 옷잘 입는다고. 코트왕 이규철. 코트왕? 예, 기사가 그렇게 나가지고. 재밌어. 참 우리나라. 코트가 되게 여러 벌이라면서요. 예. 사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돈이 좀 있어요? 그런가 봐. 그것도 사유적 아니야? 코트도 다 비싼 거라고 하더만. 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지만 사진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쫙 붙여놓으니까 진짜 많기는 많더라고요. 아니 나는 한 번 얼핏 봤는데 남자들 코트의 왕이 뭐냐 하면 질샌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질샌더가 코트는 제일 이쁘게 나와요. 오, 그렇구나. 영국 귀족풍 아니야 그게. 그럼 막 그 몇백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씩은 아니고 한 600~700만 원 하죠. 근데 내가 무심코 한번 딱 봤는데 제가 질샌더 코트가 몇 개 있어요. 저는 이제 유럽 가서 싸게 사오지. 우리는 옷 사는데 좋은 옷은 사도 철저하게 아껴갖고 딱 보는데 내 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 나 그걸 유심히 안 봤지. 워낙 신문을 잘 안 보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이 양반이 옷을 정말 좋은 걸 입었네. 코트는 딱 보면 간지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때깔이 다르더라고. 네. 윤기가 잘 자르고 막 이런 거. 그럼 진짜 맞아. 네? 왜냐면 다른 좀 유럽 이 디자이너 옷들이 야식기리한 것들이 많은데 질샌더는 영국 귀족풍으로 깔끔해요. 아무 장식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질샌더를 입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끝날 때. 질샌더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 워낙 비싼 옷이 고가의 옷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규철 옆으로 샜네. 그다음 3명 특검보 이 사람들 변호사이기 때문에 잔류하잖아요. 네. 근데 급여가 이제 뭐 한 600~700만 원쯤 되더라고. 그 세 분은 그 박용수 특검까지 하면 자 이분들도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 유지하거나 이런 수입과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잔류하는 검사까지는 뜻을 물어봤어. 네. 한 반은 남겠다 그래. 법무부가 남게 해주는 게 문제야. 네. 거기에 또 뽑았던 특별 수사관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30명의 변호사 아니야. 네. 근데 이분들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야 되거든요. 네. 공소유지를 위해서. 근데 남는 데다 계산해봤다. 3급서부터 5급 225만 원서부터 296만 원인가 그래요. 본봉이. 본봉이. 아니 이분들 그 여의도래 서초동에다 사무실 차려놓으면 한 달 최소한 한 2천만 원 벌어 유지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더러 앞으로 최소 7개월이거든. 1심 3개월, 22개월, 32개월. 이 7개월 동안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좀 속상한 얘기이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이분들 비춰갖고 보면 7개월 동안 풀뿌리 씻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야 이게. 예. 오죽하면 내가 국민 힘내라 특검해갖고 국민 이 펀드 모집해갖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인데 그게 여채변이 그러더라고. 공무원직 때문에 그 돈 못 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공소유지하냐는 거야. 그게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라고 오늘 온 거예요. 어떻게 유지를 해.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가장 답답한 게 예. 어쨌거나 인력 유지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각한 거야 진짜. 수사관들에게 무조건 남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쨌거나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이분들은 돌아갈 분들인데 미리 그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래서 개정안을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 국회에 낸 개정안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런 내용 충분히 있어요. 그 개정안에는. 근데 그게 어쨌거나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쨌거나 브리핑 시간은 이렇게 라이브로 되고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지점들이 공소유지가 중요한데 예산, 인력 아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이제. 네. 네. 아니 근데 최변. 네. 오늘 야간에 이 방송 듣고 대권 주자 중에 하나가 전 변호사 있잖아. 2명이나 되잖아. 우리 민주당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 그렇죠. 문제를. 법 개정도 법 개정이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남아있는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주게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다. 예. 아니 이 얘기 무척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시간이 28일 날 끝나잖아요. 만약에 오늘 그게 그러니까 오늘. 오늘 끝나잖아요. 네.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간이 조금 남고 국회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고 물론 뭐 황교안 대행이 정말 이게 28일 날 나간다고 생각하니 또 약간 말이 조심스러워지는데 여튼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아니, 설사 이게요. 우리가 예측한 거로 이제 뭐 황교안 결정 나기 전이니까 예측한 대로 황교안이 연장을 시켜줘요. 연장을 시켜줘도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때 연장이 30일 연장이 됐어. 끝날 때 그 이유도 계속 이건 유지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공소유지 즉 재판을 이기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이기는 재판은 국민들 편에 쓴 재판 아니에요? 그렇죠. 촛불 민심이 반영된 재판이고. 근데 저쪽에서는 햄머 들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요지 들고 싸우는 거야. 이게 가당치가 않은 얘기죠. 진짜 그런 것들 삼성 같은 경우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후퇴해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이 엄청난 방패를 뚫을 칼을 조금 더 계속 갈면서 튼튼하게 가야 되는 건데 법정에서도 요지를 퍽퍽 뚫어야 돼.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한 검사들이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 특검보로만은 사실 특별수사관도 안 되잖아요. 30명.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파견 검사들보다 뭐 경력도 좀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분들이 검사들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그러네. 전체적인 틀에서 그걸 잡고 나가는 이번 특검은 사실 검사가 주가 돼서 끌고 나가는 수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들이 남아서 공소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 이건 대권 주자들이 꼭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특검법이 하여튼 그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또. 아니죠. 28일 지난 다음에. 그래서 지난 다음에는 세게 얘기해야지. 지난 다음에 이거 근데 안희정 지사는 모를 거고 이재명 그 문재인 그 후보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거대 담론들 갖고 싸우는데 사실 이런 작은 디테일에 강한 것을 제대로 얘기할 때 거대 담론이 메꿔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거기서 국민들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이는 거죠. 우리 이거 전국구에서 참 다행히 하는 게 이거 아무 데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얘기하자 딱 깜짝 놀라더라니까 전화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진짜 지금서부터 중요한 건데.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어요. 이거 팟캐스트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표정이 막 너무. 근데 지금까지 취재해보면 어때요? 예전에 특검들 있을 때 보면 내부적으로 뭐 의견이 갈려가지고 예를 들면 파견 검사들하고 특별수사관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이렇게 어수선했거든.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그 전에 막 방해하려고 그랬잖아. 검찰을 무조건 방해하고 막 간첩질하고 이러니까 싸우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번 특검 취재가 첫 취재니까 그 전이랑은 잘 모르겠는데 비교적 그래도
우병우 수사 관련해서는 좀 얘기 나온 거 빼고는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네, 원만하게 국민의 촛불이 이렇게 무서운 그럼요. 거예요. 특히 이게 또 정치적인 이게 뭐 여야가 대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그렇지. 모든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니, 최변 이런 건 어때요? 자 28일 지났어. 근데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이제는 끝난 줄 알고 국민들이 점점 잊어가고 재판을 혼자 하니까 이 국민들 관심 막 있고 막 그 브리핑하고 그럴 때 막 기자들이 몰리고 이런 것도 무척 큰 힘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점차 사람들이 잊어가. 그럼 이 관심을 받던 이 인간에게 본능 중에 하나가 관종 본능이거든요. 관심 줄 때 그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관종의 일종, 관종성 본능이야. 관심 같은 국민들이 없어져. 재정적인 문제도 당장 닥쳐. 이럴 때 힘이 빠지는데 정치권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고 자 지금 당장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법무부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겠다. 네. 예산 줘라. 네. 그리고 이 공소유지가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이제까지 수사한 것이 결실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네. 국민의 뜻과 맞춰서 법리에 맞춰서 결실을 볼 수 있게 법무부 최대한 협조하라.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나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 탄핵 결정 후에 대선까지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재판은 60일 안에 절대 안 끝나거든요. 안 끝나지.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규정도 1심에서 3개월이 걸리게 해놨거든. 예. 야 신의 한 수다. 우리 계속 또 물고 늘어질 거야 전국구는.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죠. 악착같이. 네. 예.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 혼란기를 틈타서 얼마든지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얘기 제가 하나 드리자면 원세훈이가 저기 그 뭐 일부 무죄되고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었잖아요. 왜? 지금 계류돼 있잖아요. 고법에. 그게 고법에 계류돼가지고 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고등법원 재판장이 자꾸 검사들한테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고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막 나와서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네. 검사들이 항의하고 막 법정에서 뛰쳐나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쵸. 그게 지금부터 딱 1년 전이야. 만 1년 전. 예. 그 1년 뒤로 금방 끝낼 것 같은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거. 원세훈 그게요? 1년 다 잊어버리고 반. 있잖아 지금. 1년 반 된 거. 파기환송 후에 1년 반이 되도록 초반에 막 시끄럽게 하면서 이것만 되면 끝낸다. 심지어 그때 기사를 봐도 작년 1월달 기사에서 그때 재판장이 3월달로 날짜를 잡아. 그러니까 검찰이 막 항의해. 왜 이렇게 늦게 잡냐.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늦게 잡는 검찰은 유죄를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국정원법은 위반. 그다음에 선거법은 무죄. 근데 대법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트위터랑 뭐 여러 가지 그 댓글 올린 거 그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판단해봐라라는 취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무죄 취지가 아니고. 근데 사실상 그게 만약에 거기에다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대법원이. 대법원이 조금 발을 빼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던져버렸어. 근데 이걸 받은 당시에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김시철 부장인데 이 선수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엄청 비판을 받았다고요. 그때. 그 사람은 추정컨대 무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검찰이 막 악을 쓰면서 덤비고 당신하고 재판 못한다고 뛰쳐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1년 전이라니까? 1년 반. 1년 전이요? 딱 1년 전이야 지금부터. 그 상황이 벌어질 때 막 싸울 때가. 그래갖고 3월달 잡으니까 왜 그렇게 잡냐고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3월달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1년 넘도록 지금 그냥 있어요 지금. 아니 잘 됐네 뭐. 어차피 늦어진 김에 이제 정권 교체하고 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그 부장판사가 사건을 끌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원세훈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려가. 사람도 신경 안 쓸 때 얼른 무죄를 내리려고. 그런 의도가 지금까지는 먹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났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건도 이재용이 건이나 뭐 박근혜 건이라도 그 비슷한 꼴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아니 예를 들어 이재용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쪽에서 무죄 투쟁을 하는 거 아니야? 양형 투쟁이 아니고 형이 많다가 아니고 왜냐면 이재용은
뇌물, 네. 그다음에 그 재산 국외 도피 네. 이런 거 걸리게 되면 10년 이상이에요. 내 살아서 이재용 얼굴 다시 밖에서 못 볼 수도 있어. 10년 그럼요. 이상이나 무기. 그렇죠?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 그 80억 아니 433억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종신형이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럼 삼성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 네. 또 김기춘, 조윤선 이 양반들 물론 5년 이하 직권남용 5년 이하 그다음에 직무유기 1년 이하지만 네. 직권남용이 중하다고 보게 되면 가중 해갖고 7년 6개월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도. 네. 예? 네. 그렇죠. 그럼 그 양반 그냥 그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서 염잡 써야 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옥이란 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한번 실형 받아놓으면요. 죽을 병이 알아도 죽어서 관짝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서는 안 내보내요. 교도소가 그렇게 무서운 데야. 근데 거기서 내 살려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러면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 최순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이 형을 낮추고 무죄 받으려고 네.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특검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그중에 성공 확률, 승률이 반타작밖에 안 될 텐데 네. 이렇게 잊어버리면 이제 승률이 1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지 뭐. 네. 근데 하여튼 다행히 60일 안에 정권 교체가 될 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특검 굶겨 죽이려고 지금 눈 부릅뜬 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건데 이가 나간 다음에 야당 3명의 의원 그 후보들이 이건 같이 기자회견하면 좋겠다. 좀 그러면 좋겠고 제발 좀 저는 야당 법사위 간사를 비롯해서 법사위원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나 간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너무 존경한다니까 뭐라 싶진 못하겠는데 특검법 만들 때부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거는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갖고 진짜 그럼요. 이 특검법을 살리려고 그러면 하루만 나왔던 규정이야. 하루면. 아니 돈이 안 되는데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풀풀이 뽑으면서 먹으면서 국가대표 선수촌에 갖고 소고기 한 번도 안 주면서 맨날 콩나물에다가 시금치 주면서 야 뽀빠이는 시금치 먹고 힘냈다면서 시금치 주면서 매달 따오라면 매달 못 따와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 실증적인 문제야 이게. 네. 예? 그렇죠. 시금치만 줄 거면 올리브라도 데려다 주든지 해야지. 아니 근데 오죽하면 진짜 답답해갖고 이거 힘내라 특검 펀드하고 싶었다니까.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한변협에 갔다가 뭐 주라 그러든지 아니면 민변을 통해서 주라 그러든지. 근데 공무원님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못 받죠. 예. 답답한 심정이 어떡하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죠 빨리. 그 피선거권도 없는 분이 너무 그렇게 한탄하실 일은 아니고. 근데 고민 많죠 진짜 특검. 고민 많죠. 진짜 요즘에 진짜 브리핑 할 때나 보면 어쨌거나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검이 연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검 막바지가 되니까 지치죠 이제. 안 온대요 사람들이. 불러도 안 와. 불러도 안 와. 며칠만 개기면 된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소환을 통보해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특검도 기자가 있어야 춤추는 거야. 예?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라 기자는 특검도 춤추게 한다. 근데 기자들이 안 오면. 아니 기자들이 안 온다는 얘기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도 조사해야 될 조사받아야 될 놈들이 안 온다니까. 강제가 아니니까. 며칠만 개기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전화에 꺼놓고. 피의자도? 찾으러 가고. 왜냐면 며칠만 지나면 되니까. 그래서 안 와서 기자들이 아니고. 기자들이 아니라 수사 대상. 네, 수사 대상. 네. 어쨌든 특검법은 잘못 만들었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일 동안 역대 12차 특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 아름답고 국민의 민심에 기대서 촛불 민심을 그나마 속 시원하게 해줬던 특검인데 이제는 새롭게 들어오는 정권,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진짜 특검이 결말을 잘 낼 수 있도록 좀 서포트 해줘야겠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특검이 만약 2월 28일로 그냥 종료된다면 황교안, 김수남, 권성동, 김진태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름들입니다. 황교안은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김수남은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권성동은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안 했고.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김진태 눈에 흙을 넣어버려야지. 김진태는 자유당 간사로서 악을 쓰고 막았고.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특검 개정안 상정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개정되면은 박근혜가 구속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대. 알긴 알아, 그러니까 지도. 참 근데 내가 보기엔 답답한 친구야. 뭐냐면 이거 개정안 넣어주고요. 진짜 자기들이 전략적 마인드가 있으면 특검법 연장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고요. TV로 생중계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게 자기들한테 좋아요. 그렇죠. 우리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그러면 수 있지. 그걸 딛고 보수여 단결하라 그러면서 아각거리면요 지지율 15% 20% 쫙 올라가.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이 나 잘했다 이 들아.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가는 상황이 되면 죽을 놈들은 죽을 게만 낸다니까 계속.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내는겨.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후에 공소 유지.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장외에서 몸 풀었으면 몸 풀다가 운동장으로 와서 진짜 누가 골을 넣냐 하는 진짜 싸움. 지금서부터 특검의 싸움이 시작됐고 이것이 정권 교체와 아울러 특검이 구속 기소한 사람들이 유죄로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살 수